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는 어릴 때보다 40대, 50대 중년이 제일 멋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안정적이고 인생사를 살아본 노련미까지. 노련미가 비단 인생사뿐이랴. 남녀 사이에 있어서도 척 보면 척이다. 우리 며느리도 이런 중년 남자의 멋을 아는 것인지 나에게 먼저 웃으며 다가왔다.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그 눈웃음에 그만 승복하고 말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 중년 남자의 멋이고 나발이고 며느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 웃음이 재밌는 장난감을 발견하고 좋아했던 웃음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고 말았다. 아들 내외는 아직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어린 부부이다. 며느리 없으면 죽는다고 군대도 안 가고 탈영할 거라며 드러눕는 아들이 영 못마땅했지만 며느리감을 만나보니 아들 녀석이 왜 이리 목숨을 거는지 알 듯했다.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여인이었다. 생긴 건 청순하고 참한데 하는 짓을 보면 여우 저리 가라이다. 많이 놀아본 선수처럼 보였는데 대단한 내공이 느껴졌다. 우리 아들 같은 쑥맥을 요리하는 건 일도 아니었으리라. 그동안 공부하느라 범생인 아들이 여자 손목 한번 잡아보지를 못했는데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일까?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릴만 했다. 당연히 와이프는 며느리감으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다. 어디서 데려와뒀고. 그 뒷말은 내뱉진 않았지만 심한 말이었을 거다. 여자의 죄은 여자라고 와이프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다소 고옷이 눈을 내리깔고는 네 어머님 하며 고분고분하게 비위를 맞췄다.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 나는 두 여자의 기싸움에 감히 끼어들지도 못하고 멀찌감치서 괜히 근엄한 척하며 구경만 했다. 와이프는 이렇게 무작정 반대만 하다간 귀한 아들만 잃을 게 뻔하다는 게 느껴지자 작전을 바꿨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은 시켜주겠다. 그러나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우리 집 가족으로 지내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 혼인신고는 애 낳으면 할 것. 그렇게 아들은 군대 가기 한 달 전 부랴부랴 원하는 대로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아들 녀석이 2년의 군생활을 마칠 동안은 본가에서 우리 부부와 며느리는 같이 지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아들은 우리 수진이 힘들게 하지 마. 그냥 우리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면 되지. 안 그래도 나 군대 가서 혼자 있게 만드는 것도 미안한데 시부모하고 합가를 한다고 그래요. 시끄러 이 녀석아. 너는 군대나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며느리가 우리 집 가풍도 익히고 엄마 아빠랑 살갑게 지내면 좋지. 며느라기는 조용히 아들과 아내의 설전을 듣고 있더니 진우씨, 나 무서움 많이 타는 거 알잖아. 혼자 있으면 무섭고 진우씨 생각 많이 나서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히려 귀찮으신 게 아닐까 걱정이지. 내 걱정은 마요. 당신 군대에서 나오면 그때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건데 뭐. 나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냐며 감격한 얼굴로 아들은 연신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군대 제대하고 오면 당신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거라며 공수표를 남발했다. 아직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하는 공부 과정이 남았는데 집에서 경제적으로도 부모인 우리에게 손 벌리고 살아야 하고 공부하느라 시간도 쫓길 텐데 평소 이성적이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졌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순순히 남편도 없는 시댁에 들어온다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나 보다. 바로 시아버지인 나를 곤란하게 하며 즐기는 것이다.
내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아내는 일평생 재미없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나도 쉽게 요리하고 가지고 놀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아내가 원한다고 해도 따로 살림을 마련해서 내보내는 건데 후회가 막심이다. 내가 이런 지경일 줄 알았겠는가. 며느리와의 생활은 오히려 내가 불편했다. 남이 우리 집에 계속 살고 있으니 이거 원.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곤란한 일이 생겼다. 며느리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근 3달을 나와 둘이서만 집에 같이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대기업을 은퇴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하청업체에 3달 후부터 이사로 출근하기로 하고 여유있게 나에게 주어진 특별 휴가 기간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근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으니 무더운 여름은 리프레시 휴가를 가진 뒤 좀 서늘해지고 난 뒤에 출근을 하기로 해둔 터이다. 그런데 며느리도 여름방학이라며 집에서 나가지 않고 온종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잘제잘 얘기를 늘어놓는다. 아버님, 날이 많이 덥죠? 오늘 같은 날씨에는 외출도 삼가해야 한대요. 덥긴 덥네. 에어컨 틀까? 에이, 그냥 선풍기 틀고 가만히 있으면 참을만 한데요, 뭐. 사실은 일전에 혼자 있을 때 에어컨 틀었다가 어머님한테 아낄 줄 모른다고 1시간 동안 혼났거든요. 너도 그랬어? 나한테도 혼내가지고 어찌나 치사하던지.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나랑 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럴 땐 등목이 최곤데. 제가 시골에 살았었잖아요. 마당에 있는 펌프로 찬물 퍼올려서 등목을 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님은 등목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다. 샤워기가 있는데 구태여 등목을 할 필요가? 호호, 아버님 저 피하세요? 아니, 내가 왜 며느라기를 피해? 아니다. 괜히 뜨끔해서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피하고 싶긴 하다. 아버님, 저도 농담한 건데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싫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끝은 놀림을 당하니 나도 모르게 진이 빠졌다. 이러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넘어갈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그렇게 노심초사 며느리의 계속된 눈길을 피하고 있는데 이놈의 마누라가 둘이서 일을 저지르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는 일이 생겼다. 여보, 나 개원들끼리 제주도 여행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2주 뒤에 3박 4일로 갔다 올 거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내가 며느라기한테 당신 식사 잘 챙겨드리고 불편한 거 없이 수발 잘 들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나 없다고 이게 기회다 싶어 밖으로 돌 수도 있으니 당신이 잘 감시해요. 여보, 꼭 가야 되나? 제주도는 벌써 여러 번 다녀왔는데 나하고 나중에 오붓하게 둘이 다녀오면 안 될까? 어머, 당신이 웬일이래?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나 친정 간다고 하면 집 빈다고 깨춤을 추던 사람이? 그야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며느리하고 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불편해하지 말고 할 말 다 하고 우리 진호 제대하고 나오기 전에 확 잡아놔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 아들이 좀 편하게 살지. 아이, 그게 아니고. 여튼 내가 총무라 다른 때보다 짐도 많고 하니까 당신이 공항까지 좀 데려다줘요. 나 혼자서는 좀 버겁네. 이럴 때 우리 부부 인꼬라고 부러워하는 것도 좀 즐기고. 마누라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쏙 빠진다.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며느리 고곳이 나를 핫바지로 보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 내가 며느리를 피해 다니는데 오히려 집에서 가출하고 싶은 지경이라고? 이젠 어쩔 수 없다.
내가 요령껏 알아서 피하는 수밖에. 와이프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들어왔다. 3박 4일 동안 나도 낚시나 다녀올까 생각하며 집에 낚시 장비하고 옷가지를 챙기러 온 것인데.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그래. 잘 쉬고 있었어? 네, 아버님 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손에 봉대를 감고 있다. 아침만 해도 멀쩡하던 손에 왜 봉대를 감고 있는지. 아버님들이 아침 준비하다가 칼로. 영락없이 도망도 못 가고 내가 며느리 시중을 들게 생겼다. 왠지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와이프가 같이 있을 때는 조용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더니 가자마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나 싶었다. 내가 아침밥까지 차려서 며느리한테 대령하고 수발해야 하나? 아니지. 나는 그냥 나간다고 친정 다녀오라거나 알아서 편하게 집에서 쉬라고 해야겠다. 며느라가 그동안 시부모님 모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나도 며칠 낚시 다녀올 테니 어머님 없을 때 편히 쉬어라. 제가 안 다쳤을 때라면 몰라도 하필 손을 다쳐서 많이 불편해요. 아버님 같이 계시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며칠 집 비우신다니 저 다쳐도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아 속상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짐 싸서 나가자니 영 기분이 찜찜하다. 그래? 그럼 일단 아침부터 먹자.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계란 볶음밥을 하고 김치를 꺼내 차렸다. 와,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아버님 최고. 옆에 서 있다가 숟가락으로 후라이팬에 있던 볶음밥을 한 입 떠서 먹어보더니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나를 와락 안았다.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오바 아니냐? 에이, 아버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요리도 해주시고 저 얼마나 감동이게요. 이건 단순한 계란볶음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와의 괴로우면서도 아쉬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아니, 여보, 며칠 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며느리가 보약이라도 해다 먹인 사람 같네. 먹었지. 보약 원 없이 실컷 먹었어. 아내는 내 얼굴이 누렇게 뜬 것도 보이지 않나 보다. 내가 며느리한테 단단히 일러놓고 간 보람이 있네. 그게 보기엔 그래도 인간 도리는 좀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내보내자. 젊은 애 답답하게 잡아놓지 말고. 뭐 더 가르칠 거 있어? 아니, 없어. 처음부터 가르칠 게 있다고 잡아둔 건가? 그냥 기 눌러서 우리 진호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당신은 나서지 말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요. 안 그래도 떡은 배 터지게 먹고 있네, 이 사람아. 그럼 됐지 뭐. 잔말 말아요. 진호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을 거니까. 그래, 그럼 아들 녀석 제대할 때까지만 참자. 드디어 아들이 제대를 하고 이제는 나도 좀 해방인가 싶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한다. 애기 가지면 애기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없냐고 물어본다. 나는 싫다고 했고 와이프와 아들은 좋다고 찬성을 했다. 며느리는 나를 보고 씩 웃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몰래 내 귀에 속삭였다. 아버님, 저 이제 그만 내치시고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처럼 즐겁게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사이가 아주 좋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언니가 저를 많이 챙겨주고 저도 언니를 많이 따랐어요. 밝은 성격인 저와는 다르게 언니는 상당히 얌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저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언니가 2년 전에 연하남이랑 결혼을 했는데 저랑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언니와 형부와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저만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되는데 형부는 그런 저를 보면서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며 이 위험한 세상에 절대 안 된다며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 걱정을 많이 해주는 형부 덕분에 나를 동생처럼 예뻐하고 챙겨주는 마음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원룸에 살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언니 부부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언니네 부부집은 넓은 편이어서 안 쓰는 방도 있었고 화장실도 2개라 제가 생활하는데 아주 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부부끼리 살다가 이렇게 한 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치만 제가 아쉬운 입장인지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했고 심지어 고향이 지방이라서 서울 생활은 너무 어렵더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다 보니 내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반복하기 일쑤였습니다. 언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월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언니가 취직했을 때 왜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응급실 간호사라서 야간 당직이 아주 많다고 하더군요. 밤에 일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데 본인은 야근이 워낙에 많으니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퇴근하고 오면 형부가 혼자 있는 날도 많았죠. 집에 남자 혼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부터 종종 봐서 그런지 형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별로 어색함은 없었어요. 또 제가 성격도 활발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 데다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스타일이라면서 형부가 같이 살게 되면서 저의 이런 면을 더 잘 알게 되고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너무 조용하고 무게 잡고 있으면 꼴불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편했던 형부가 얼마 전부터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언니는 근무 때문에 출근을 한 상태였고 형부가 심심하지 않냐며 할 일 없으면 같이 나가서 영화나 보자더라고요. 그날따라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 이런 사소한 걸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보면서 스킨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형부랑 약간의 스킨십도 조금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손만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요. 가볍게 기댄다든지 약간의 터치 정도만 있을 뿐이었죠. 이런 걸로 오해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절대 진하게 스킨십을 하지는 않았어요. 영화를 보는데 최신 영화관에서 봐서 그런지 액션씬에서 의자가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는 형부가 저를 잡아줬는데 다시 후다닥 팔을 치우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영화 보는 내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형부랑 팔짱까지는 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 맞춰서 팔도 잡게 되고 흔들리면서 손도 잡다가 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형부 팔이 제 몸에 스치기도 하면서 그때부터 왠지 모를 야릇한 분위기가 둘 사이에 살짝 감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형부가 이 영화를 골랐는데 이런 걸 알고 이 영화를 예매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옆 사람과 이렇게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저는 어색한 마음에 밖에서 돌아다녀봤자 뭐 하겠냐며 집에 가서 편하게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쉬자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족발을 시켰는데 아쉬운 마음에 냉장고에 있는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됐고요. 소주랑 맥주를 섞어 먹다 보니 대낮부터 금방 취하더라고요.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갑자기 저한테 얼굴을 쑥 들이미는데 화들짝 놀라서 일단 밀어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가? 내가 가족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그랬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거부감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잔 더 했더니 그대로 거실에서 대자로 뻗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언니가 괜찮냐며 해장국을 끓여주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잠이 들었는지 수치도 하나도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형부가 그렇게 얼굴을 쑥 들이밀면서 저에게 도발을 했던 게 사실은 그냥 장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괜한 오해를 했나 싶더라고요. 혼자 미안해져서는 다시 또 예전처럼 친한 오빠 같이 돼 있네요. 그런데 형부는 그 이후로 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만 생기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사소한 외로움이라든지 자기는 어떤 여자 스타일이 좋다는 말들을 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언니가 당직만 서는 날이면 저한테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기회를 잡아보려는 꿍꿍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술을 마시자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느낌으로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같이 마셨는데 재빨리 자리에 일어나서 자러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바쁘다면서 다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제가 퇴근 후에 회식이 있어서 직장 동료들이랑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그날도 역시 언니는 당직이라 집에 없고 평범한 혼자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딸딸한 제가 먼저 형부에게 오랜만에 우리 형부랑 술 한잔 해야겠다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형부는 저에게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귀여워해줬어요. 그렇게 맥주를 연신 마시며 회사 생활에 어떻니 저떻니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나 늘어놓고 있었고 세상 살아가는 가벼운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러다 정말 두 사람 다 많이 취했습니다. 형부가 갑자기 저에게 본인과 제가 성격도 너무 맞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고 살아온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서 저만 보고 있으면 막 웃음이 지어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챙겨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형부로서 처제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 다르게 들렸어요. 저의 좀 더 깊은 곳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음흉한 눈빛과 말투였거든요. 마음 한편에서는 형부의 말이 저도 모르게 조금은 가슴 떨리는 속삭임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술에 취해서 저도 이상야릇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갑자기 형부가 저를 와라 끌어안는데 제가 거부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저를 끌어안은 형부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좀 더 도발했던 것 같아요. 박력 있게 저를 안아주는 그 기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서 말을 못하고 한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던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기분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입을 맞췄는데 그때부터 형부는 정말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던 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부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술 기운이었는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되자 우리는 죄의식과 허탈감을 느끼며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 형부는 잘못됐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어요. 간만에 해서 그런지 아래가 다 얼얼하더라고요. 그만큼 형부는 정말 박력이 넘쳤어요. 그렇게 저는 형부와 둘만의 비밀이 생겨버렸고 그렇게 그날 밤 언니가 없는 틈을 타 형부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형부도 둘 다 성인이니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형부를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진짜 술 때문이라는 말도 핑계 같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저는 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계속 혼란스럽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겠죠. 형부는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사람을 살갑게 대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걸 가볍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니와 형부가 결혼하고 나서 형부가 저를 정말 많이 안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한 농도, 짙은 장난으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형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놀라서 그냥 악수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항상 똑같았거든요. 언니도 형부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화를 냈는데도 그러면 오히려 형부가 더 자기를 변태 취급했다면서 엄청 화도 냈었고요. 그리고도 계속 볼 때마다 제 등기에 손을 안으면서 막 들이대는 것 같아서 불쾌했었거든요. 언니도 저한테 이사 갈 집 알아보라고 형부한테는 말 안 하고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라고 저한테 엄청나게 미안해했고요. 형부가 보면 언니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저한테 이상한 마음을 먹은 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은 했었는데
이렇게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저를 탐하는 걸 보니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저조차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네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들이대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지금도 조금 등골이 서늘합니다. 술이 왼수입니다. 정말 술김에 순간적인 충동이고 실수였는데 제가 지금 순탄했던 제 언니의 가정을 깨뜨린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도 많이 들고 마음이 힘드네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단기로 월세 구해서 우선 당장 나가서 생활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요. 마음씨 착한 언니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미안하고 밀려오는 죄책감에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할지 아무런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언니에게 잘못했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조용한 거 보면 형부도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미쳤다 하고 저 자신도 이해가 안 가네요. 앞으로는 한동안 형부와 거리를 좀 두면서 지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니네 집에도 한동안은 발길을 좀 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남자친구도 얼른 만들어야겠네요. 저도 많이 외로웠나 봐요.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이 큰데 그냥 비닐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겠죠. 일부러 말해서 부부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분명히 저희 언니는 그럴 사람이거든요. 정말 이성적이고 냉철한 사람이라서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면 아주 날카롭게 잘라내버리는 성격입니다. 그게 형부가 되는 것도 싫고 제가 되는 것도 싫어요. 형부를 만나서 일단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둬야겠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내 손을 잡더니 깍지를 끼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현철 씨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손 놓으면 절대 안 돼. 그러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17살 연상녀와의 만남을 1년 넘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 신혼집은 제 직장과 가깝기도 하고 재개발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 대신 30년 된 2층 주택을 마련해 지금까지 살고 있었는데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고 혼자 지낸 지 8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 집 2층으로 그녀가 이사를 들어오게 되면서 시작되었죠. 그녀는 맞벌이로 바쁜 아들 내외를 대신해 손주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하교길에 태워서 집에 오는 게 일상이었어요. 9월 중순쯤 주말이었는데 아직은 더운 날씨라서 현관문을 열어놓고 반바지 차림에 신나게 PC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현관에서 그녀가 아저씨 하면서 절 부르더군요. 그래서 나가보니 자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 잘하냐고 갑자기 모니터가 안 나온다고 좀 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하고 같이 그녀 집으로 올라갔지요. 그녀 방에는 침대 그리고 6자짜리 장롱 그리고 그 바로 옆으로 컴퓨터 책상이 있더군요. 컴퓨터를 켜고 책상에 앉으니 그녀는 음료수를 가지고 와서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 바로 옆에 붙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물어보더군요. 모니터와 본체를 차례대로 확인해보니 메모리 카드 1개가 불량이었던 거죠. 그래서 불량 메모리를 빼내고 다시 부팅을 하니 모니터가 정상으로 동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니 아줌마는 고맙다고 과일이라도 좀 먹고 가라고 붙들더군요.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있던 그녀가 저 애 엄마는 어디 가셨나요? 네,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어머나 제가 괜한 질문을 했네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한 집에 사는데 그 정도는 아시고 계셔야죠. 많이 외로우시겠다. 조금 그렇죠.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호호호, 저도 많이 외로운데요. 그렇군요. 만나는 사람 없으세요? 가끔 웬 여자분이 오시던데요. 네, 제 여동생이에요. 청소나 반찬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요. 그렇게 대화 좀 나누다가 전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가 오후 1시쯤이었는데 잠시 뒤 아줌마가 내려오더니 절 다시 불렀고 고마워서 점심 차려준다고 부르면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호랍이 밥 챙겨준다는데 저야 물론 좋았죠. 혼자자 짜장면이나 시켜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시간이 좀 흐르고 아줌마가 부르는 소리에 올라갔어요. 된장찌개와 소불고기, 계란말이 그리고 밑반찬 이렇게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고 아줌마가 타준 커피 한 잔 마시고 나니 배도 부르겠다. 시원한 맥주가 한 잔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시원한 맥주나 한 잔 하실래요? 라고 말하니 아줌마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대요. 그래서 전 편의점에서 맥주 6캔과 안주거리를 사왔죠. 그녀와 사이좋게 한 캔씩 마시면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아줌마 남편분은 주로 아파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10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3년 전부터 아들내외와 함께 지내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속 얘기를 계속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기 뭐해서 저 역시 아내가 바람나서 이혼했다고 지금은 회사 집만 오가며 지낸다. 별 의미 없는 얘기를 나누었죠. 그리고 앞으로도 간간히 술도 마셔주고 같이 얘기도 해주고 그러자고. 주인 아저씨가 참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면서 먼저 묘한 여지를 남기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녀가 상당히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오고 가며 아는 척도 먼저 하고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고 배달 음식만 먹지 말라면서 밑반찬도 챙겨주시고 언젠가부터 저희 부자를 살갑게 챙겨주는 인심 좋은 아줌마였어요. 가끔 회사 마치고 우연히 만나 저녁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 내가 측은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녀한테 살갑게 대해주었고 나이차가 한참 나는데 불구하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이고 돌싱남입니다. 저와 와이프는 동갑이었고요. 맞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8살짜리 딸이 하나 있고 아내와 상의 끝에 더 이상의 자녀 계획은 가지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애가 5살이 되었을 때부터 아내가 취업을 해 맞벌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맞벌이 아내도 괜찮았지만 집에만 있기 무료하다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사무보조와 같은 간단한 업무를 보는 곳에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평소 6시 칼퇴근을 했었는데 갑자기 야근이 생겼대요. 늦게까지 하는 야근은 아니고 저녁 9시까지만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옷차림이나 화장이 전과 달라졌고요. 그래도 아내를 믿었기에 별 다른 생각 안 하고 지냈는데 유독 야근하는 날에만 남다른 모습에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면서 평소처럼 아무 내색 안 하고 있다가 애 엄마가 야근한다는 화요일 퇴근 시간에 몰래 회사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만일 진짜 야근이 생긴 거면 정시퇴근할 때 안 나올 것이고 바람이 난 거면 정시퇴근 맞춰서 어딜 가거나 따로 누굴 만날 거라 예상하고 기다렸죠. 근데 정문으로 기다려도 안 나오길래 진짜 야근을 하나 생각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만나서 차를 타고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음 야근한다는 날에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퇴근하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기다리다 보니 아내는 야근하는 게 아니라 칼퇴근하면서 같이 나온 회사 동료도 아닌 다른 사람 차 조수석에 올라타는 거 보고 뒤따라갔고 차가 인근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현장을 덮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그동안 가정에 소홀하거나 그러지 않았고 부부 사이도 금술이 나쁘지 않았기에 울며불며 딱 한 번만 살려달라기에 용서하기로 했지요.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또 같은 남자랑 바람을 피우다 걸린 겁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 벨소리 때문에 알게 되었네요. 어느 날 저녁 아내 가방에서 갑자기 그동안 들은 적 없는 벨소리가 들리는데 애 엄마가 전화를 안 받고 황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이상해 보여서 지금 휴대폰 뭔 소리냐고 집에선 항상 진동 아니었냐고 물어보니 새로 폰을 맞췄대요. 어제만 해도 기존 폰이었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새 폰이라 해서 약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벌써 바꿀 때 되었냐고 하니 기존 폰 오래돼서 교체했대요. 바꾼다는 말도 없이 폰을 바꾸는 게 이상하고 방금 온 전화를 안 받는 것도 이상해서 몰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아내 가방에서 진동이 울리는 겁니다. 지금 애엄마 손에 들고 있는 새 휴대폰에서 울려야 할 벨소리가 안 들리고 아내 가방에서 진동 소리가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이 원래 거 그대로 있고 새로 하나 맞춘 거였죠. 새로 휴대폰을 뽑았으면 유심칩을 옮기고 기존 폰은 끊어야 정상인데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물으니 당황하면서 일할 때 쓰는 폰으로 맞춘 거랍니다. 그래서 새 폰으로 방금 부재 중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더니 상대방이 여보세요 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통화 가능해? 라고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작년 그 상간남의 목소리였네요.
그 남자 목소리가 상당히 저음에다가 딕션이 정확해서 바로 알 수가 있었죠. 더 이상은 참고 못 살아. 결국 아내와 재산분할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순조롭게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2층 여자와는 가끔 안부 인사를 카톡으로 나눌 정도의 친분이 쌓여갈 때쯤 그녀한테 사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사실 평소에 그녀가 나에게 잘해주긴 했는데, 뭐랄까, 그냥 단순히 잘해주는 것도 있었는데, 남자가 오해를 할 만큼 느닷없이 연인처럼 다가온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마트에서 장 보러 오던 그녀를 마주쳤는데 느닷없이 팔짱을 낀다든지, 나란히 걷고 있다가 장난친다고 내 어깨를 툭툭 치고 간다든지 이런 식의 행동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여자가 나한테 왜 이러지? 혹시 나한테 마음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하다가도 에이 설마 아니겠지? 나랑 나이 차가 얼마나 나는데? 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호프집에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호프를 한잔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잔하고 얼큰하게 취해 있는 그녀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녀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내 손을 잡더니 깍지를 끼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현철 씨 집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 손 놓으면 절대 안 돼. 그러는 겁니다. 순간 또 오만 가지 생각을 했지요. 그러다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아저씨는 재혼 안 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혼자 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웃으며 말하자 하루라도 젊었을 때 새 출발하셔야죠.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해주었다. 그렇게 자주 보다 보니 정이 들어버렸고 저도 이혼하고 홀로 지내고 있던 탓에 그녀에게 점점 의지하게 되었죠. 카톡도 하고 아들내외 몰래 집에도 오고 결국은 같이 시외로 놀러를 나갔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그러려고 만난 건 아니었지만 남녀 관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며 지금 1년이 넘도록 잘 만나고 있습니다. 누가 있겠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처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날인데. 선물도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당연하지. 안 그래도 언니가 한 달 전부터 처제 챙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있다고. 여자 애 낳을 때 잘해주면 평생 가는 것처럼 성년의 날도 처제한테 잘해주면 평생 가는 거라고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던걸. 역시 우리 언니. 선물이 뭔진 말 안 해도 아시죠? 당연하지. 향수는 벌써 고이 포장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장미꽃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미리 주문해 놨지. 세 가지인데 하나는 빠졌네요. 응? 뭐야? 내가 줄 게 더 있어? 호호,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전 그날만 기대하고 있을게요, 형부. 그래, 처제. 내가 알아보고 나머지 하나도 꼭 준비해 놓을게. 걱정 말라고. 우리 귀여운 처제는 막둥이로 아내와도 나이 차가 10년이 나는 아내에게는 딸 같은 존재이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서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처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따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시골에 계신 장인 장모님은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고이 길러온 막내딸이 혼자 타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걱정이 되어 전전긍긍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 아내도 처제가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불안했는지 우리 신혼집에 좀 데리고 있다가 대학교 기숙사 자리가 생기면 기숙사로 보내고 싶다고 하였다. 집을 구해주는 건 문제가 없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 혼자 자취를 하기에는 너무 험하다는 것이다. 나도 처제를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왔고 형부하며 처음부터 잘 따랐기에 별 거부감 없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데 동의했다.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지 생각은 했지만 아직 30대 초반이라 급한 것도 아니니 처제가 기숙사로 떠나기 전에는 눈치껏 아내와 시간을 가지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아내와 나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서로 한가하게 얼굴 마주 볼 수 있는 날이 주말인데 주말엔 밀린 집안일도 하고
못 잤던 잠도 좀 보충하고 쉬다 보면 금세 월요일이었다. 시간이 여유가 생겨 데이트하거나 장보러 갈라치면 처제가 마음에 걸렸다. 귀가 축 처져 기운 없이 늘어져 있는 강아지처럼 보여 꼭 같이 동행하게 된다. 시골에서 올라와 만날 사람도 없고 아직 학기 초라 친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나갈 때는 처제 먼저 챙기는데 처제, 마트 장 보러 가자. 네, 형부. 어느새 채비를 끝내고 소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 날름날름 잘도 먹는데 우리 아이 낳으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보, 나 세탁기 돌린 게 있어서 빨래 널고 분리수거 할 테니까 당신이 미연이랑 나가서 장 보고 저녁에 먹을 초밥 좀 포장해 올래요? 할 게 많아? 같이 나가지. 아님 내가 집에서 일하고 있을게. 당신이 처제랑 나갔다 와. 바람도 좀 쐬고. 아니에요. 매번 당신한테만 집안일 시키고 우리끼리만 놀러 다니니까 미안해서 오늘은 내가 당신한테 양보할게. 날씨도 좋으니 당연천도 좀 걷고 둘이 데이트하고 들어와요. 언니 고마워. 그럼 오늘은 형부 내가 빌릴게. 그렇게 좋냐? 입이 귀에 걸렸네? 아내가 처제를 보고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형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달라고 해. 한다. 밖으로 나와 당연천을 걷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꽃잎이 흩날려 그야말로 장관이다. 운동을 나온 사람들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우리도 눈이 즐거운 꽃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흐른다. 나는 형부랑 팔짱 끼고 데이트할 때가 제일 행복해. 나도 우리 강아지 같은 처제랑 팔짱 끼고 데이트할 때가 두 번째로 행복해. 응? 왜 두 번째예요? 난 첫 번째인데. 내가 손해잖아. 당연 첫 번째는 언니지. 내가 형부를 더 빨리 만났어야 하는 건데. 하하하. 나는 뾰루퉁하게 투정 부리는 처제가 귀여워 볼을 살짝 잡고 흔들었다. 언니, 우리 왔어. 데이트 잘하고 왔어? 아니, 형부가 나보다 언니랑 데이트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해서 김이 팍 새버렸어. 호호, 자기도 참. 아내는 얼굴에 홍조를 띄우고 웃으며 나한테 다가와 허리에 손을 감으며 쳐다본다. 그런 아내가 이뻐 보이고 하루 종일 혼자 집안일 하랴 고생했다는 의미로 이마에 뽀뽀를 해 주었다. 아, 내 눈! 제발 내 앞에서는 자제해 주세요. 난 아직 미성년자라고. 호호, 하하. 우리 부부는 처제의 밉지 않은 호들갑에 다시 한번 웃었다. 미연아, 언니 오늘 회의가 늦어지는데 아무래도 새벽이나 돼야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아. 언니 또 야근이야? 너무해. 오늘같이 특별한 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사고친 김대리 눈이 찢어져라 째려보고 있다. 나는 못 가지만 형부는 지금 너한테 출발한다고 하니까 화 풀어. 형부한테 내가 우리 미연이 극진히 잘 모시라고 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성인 된 거 축하해 우리 동생. 그리고 사랑해. 고마워 언니. 나도 사랑해. 처제, 언니가 같이 축하해 줘야 하는데 나 혼자 오게 돼서 실망했겠는데. 그래도 내가 언니 목까지 축하해 줄 테니 너무 서운해 하지는 마. 네, 형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음 우울하게 혼자 보내야 하는 성년의 날로 평생 기억됐을 거예요. 선물 잊지 않고 모두 준비해 왔어. 마음에 들 거야. 풀어봐. 남자한테 장미꽃 다발은 처음 받아봐요. 고마워요, 형부. 그 남자가 형부같이 멋진 남자라서 만족. 향수 뿌렸는데 어때요? 성숙한 여인의 향기로 어떤 남자든 넘어올 것 같죠? 당연하지. 눈빛만 스쳐도 쓰러지겠는걸?
그럼 오늘의 눈빛은 형부에게 쏘겠습니다.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늦은 밤 시간에도 아내는 집에 아직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 형부, 저 성인 된 기념으로 술도 한잔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른으로서 한 잔 따라줄게. 호호, 형부도 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선물도 주셔야죠. 이게 다인데? 에이, 제가 제일 바랬던 선물은 세 번째 선물이었는데 형부가 영 눈치를 못 채시니 어쩔 수 없지.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처제!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도 아내는 옆에 없었다.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 건가 싶어 주방으로 나가봤다. 아내 대신 처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 흉내를 내며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다. 처제, 잘 잤어? 네, 형부, 잘 잤어요? 저는 형부 덕분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 전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봐야겠네? 내가 처제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훑어보는 신용을 하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새색시다. 정말 그 전 어리게만 보았던 처제는 더 이상 없다. 처제는 내가 계속 쳐다보자 괜히 부끄러웠는지 말을 돌린다. 언니는 회사에서 밤을 새야 한다고 전화 왔었어요. 어제 형부 전화 제가 대신 받았어요. 그랬어? 나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식탁에 놓여있는 접시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형부? 처제, 이게 뭐야? 딱 보면 몰라요. 형부를 위한 사랑과 정성의 계란 후라이. 아, 계란 후라이였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형부를 위해 준비한 아침이니 기분 좋게 먹어주면 좋겠어요. 처제, 우리 서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 하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긴.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 처제는 나 요리하는 거 감상하면서 기다리란 뜻이지. 호호, 네, 맛있게 해주세요, 형부. 후라이팬에 계란을 터뜨리고 양념통에 있는 소금을 몇 번 쳐서 간을 했다. 토스트 빵도 몇 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동안 처제에게는 냉장고에 있는 오렌지 주스를 컵에 따라 달라고 부탁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시식 시간이 되었다. 같이 아침 차려서 먹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래서 결혼하나 봐요, 형부. 처제도 얼른 시집가서 이런 행복을 누리라고. 전 형부가 있잖아요. 나 같은 남자 기다리다간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 눈을 좀 낮추라고. 헤헤, 그럼 이렇게 언니랑 형부랑 계속 같이 살죠 뭐. 처제는 연신 맛있다를 연발하며 싱글벙글이다. 어때, 기가 막히지? 네, 형부 같은 남자를 만나다니 너무 좋아. 난 그냥 오늘 아침 식사 얘기하는 건데. 마냥 이렇게 느그적 대다간 둘 다 지각할 것 같아 처제의 머리를 흐트러지게 쓰다듬으며 얘기했다. 늦기 전에 어서 먹고 학교 다녀와. 넵, 그럼 이따 저녁에 봐요, 형부. 토스트를 입에 한껏 구겨놓고는 가방을 메고 나서며 처제가 인사를 하고 나간다. 나도 서둘러 출근을 해야겠다. 남자는 어릴 때보다 40대, 50대 중년이 제일 멋있다고 한다.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안정적이고 인생사를 살아본 노련미까지. 노련미가 비단 인생사뿐이랴. 남녀 사이에 있어서도 척 보면 척이다.
우리 며느리도 이런 중년 남자의 멋을 아는 것인지 나에게 먼저 웃으며 다가왔다. 내가 넘어가지 않으려고 끝까지 마음을 다잡아 보려 했지만 그 눈웃음에 그만 승복하고 말았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다. 중년 남자의 멋이고 나발이고 며느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 웃음이 재밌는 장난감을 발견하고 좋아했던 웃음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 늦게 알고 말았다. 아들 내외는 아직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어린 부부이다. 며느리 없으면 죽는다고 군대도 안 가고 탈영할 거라며 드러눕는 아들이 영 못마땅했지만 며느리감을 만나보니 아들 녀석이 왜 이리 목숨을 거는지 알 듯했다. 남자라면 누구나 좋아할 만한 여인이었다. 생긴 건 청순하고 참한데 하는 짓을 보면 여우 저리 가라이다. 많이 놀아본 선수처럼 보였는데 대단한 내공이 느껴졌다. 우리 아들 같은 쑥맥을 요리하는 건 일도 아니었으리라. 그동안 공부하느라 범생인 아들이 여자 손목 한번 잡아보지를 못했는데 어디서 이런 여자를 만난 것일까? 아들이 정신 못 차리고 휘둘릴만 했다. 당연히 와이프는 며느리감으로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했다. 어디서 데려와뒀고. 그 뒷말은 내뱉진 않았지만 심한 말이었을 거다. 여자의 죄은 여자라고 와이프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지만 며느리는 다소 고옷이 눈을 내리깔고는 네 어머님 하며 고분고분하게 비위를 맞췄다. 여간 내기가 아니었다. 나는 두 여자의 기싸움에 감히 끼어들지도 못하고 멀찌감치 서 괜히 근엄한 척하며 구경만 했다. 와이프는 이렇게 무작정 반대만 하다간 귀한 아들만 잃을 게 뻔하다는 게 느껴지자 작전을 바꿨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니 군대 가기 전에 결혼은 시켜주겠다. 그러나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 며느리는 시댁에 들어와서 살면서 살림도 배우고 우리 집 가족으로 지내기 위한 시간을 가질 것. 혼인신고는 애 낳으면 할 것. 그렇게 아들은 군대 가기 한 달 전 부랴부랴 원하는 대로 며느리와 결혼을 했고 아들 녀석이 2년의 군 생활을 마칠 동안은 본가에서 우리 부부와 며느리는 같이 지내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아들은 우리 수진이 힘들게 하지 마. 그냥 우리 신혼집 하나 마련해주면 되지. 안 그래도 나 군대 가서 혼자 있게 만드는 것도 미안한데 시부모하고 합가를 한다고 그래요. 시끄러 이 녀석아. 너는 군대나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며느리가 우리 집 가풍도 익히고 엄마 아빠랑 살갑게 지내면 좋지. 며느라기는 조용히 아들과 아내의 설전을 듣고 있더니 진호씨, 나 무서움 많이 타는 거 알잖아. 혼자 있으면 무섭고 진호씨 생각 많이 나서 더 외로울 것 같아요. 어머님 아버님이 오히려 귀찮으신 게 아닐까 걱정이지. 내 걱정은 마요. 당신 군대에서 나오면 그때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건데 뭐. 나 잘 지내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어쩜 이렇게 말도 이쁘게 하냐며 감격한 얼굴로 아들은 연신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군대 제대하고 오면 당신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 거라며 공수표를 남발했다. 아직 박사학위까지 받아야 하는 공부 과정이 남았는데 집에서 경제적으로도 부모인 우리에게 손 벌리고 살아야 하고 공부하느라 시간도 쫓길 텐데 평소 이성적이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빠져도 단단히 빠졌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순순히 남편도 없는 시댁에 들어온다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나 보다. 바로 시아버지인 나를 곤란하게 하며 즐기는 것이다. 내가 좀 고지식한 면이 있어 아내는 일평생 재미없다는 소리를 달고 살았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인 나도 쉽게 요리하고 가지고 놀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아내가 원한다고 해도 따로 살림을 마련해서 내보내는 건데 후회가 막심이다. 내가 이런 지경일 줄 알았겠는가.
며느리와의 생활은 오히려 내가 불편했다. 남이 우리 집에 계속 살고 있으니 이거 원. 안 그래도 불편한데 더 곤란한 일이 생겼다. 며느리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근 3달을 나와 둘이서만 집에 같이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대기업을 은퇴하고 평소에 친분이 있던 하청업체에 3달 후부터 이사로 출근하기로 하고 여유있게 나에게 주어진 특별 휴가 기간을 즐기고 있는 중이었다. 근 30년을 쉬지 않고 일했으니 무더운 여름은 리프레시 휴가를 가진 뒤 좀 서늘해지고 난 뒤에 출근을 하기로 해둔 터이다. 그런데 며느리도 여름방학이라며 집에서 나가지 않고 온종일 내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제잘제잘 얘기를 늘어놓는다. 아버님, 날이 많이 덥죠? 오늘 같은 날씨에는 외출도 삼가해야 한대요. 덥긴 덥네. 에어컨 틀까? 에이, 그냥 선풍기 틀고 가만히 있으면 참을만 한데요, 뭐. 사실은 일전에 혼자 있을 때 에어컨 틀었다가 어머님한테 아낄 줄 모른다고 1시간 동안 혼났거든요. 너도 그랬어? 나한테도 혼내가지고 어찌나 치사하던지. 아니, 그게 아니고. 하여튼 나랑 둘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럴 땐 등목이 최곤데. 제가 시골에 살았었잖아요. 마당에 있는 펌프로 찬물 퍼올려서 등목을 하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는데. 아버님은 등목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다. 샤워기가 있는데 구태여 등목을 할 필요가? 호호, 아버님 저 피하세요? 아니, 내가 왜 며느라기를 피해? 아니다. 괜히 뜨끔해서 아니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피하고 싶긴 하다. 아버님, 저도 농담한 건데 이렇게까지 싫어하실 줄은 몰랐네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싫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끝은 놀림을 당하니 나도 모르게 진이 빠졌다. 이러다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넘어갈까 걱정이 될 지경이었다. 그렇게 노심초사 며느리의 계속된 눈길을 피하고 있는데 이놈의 마누라가 둘이서 일을 저지르라고 아주 고사를 지내는 일이 생겼다. 여보, 나 개원들끼리 제주도 여행 다녀온다고 했잖아요. 2주 뒤에 3박 4일로 갔다 올 거니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요. 내가 며느라기한테 당신 식사 잘 챙겨드리고 불편한 거 없이 수발 잘 들라고 얘기해 놓을게요. 나 없다고 이게 기회다 싶어 밖으로 돌 수도 있으니 당신이 잘 감시해요. 여보, 꼭 가야 되나? 제주도는 벌써 여러 번 다녀왔는데 나하고 나중에 오붓하게 둘이 다녀오면 안 될까? 어머, 당신이 웬일이래? 오래 살고 볼 일이네. 나 친정 간다고 하면 집 빈다고 깨춤을 추던 사람이? 그야, 혼자가 아니니까 그렇지. 며느리하고 둘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불편할 것 같아서. 불편해 하지 말고 할 말 다 하고 우리 진호 제대하고 나오기 전에 확 잡아놔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 아들이 좀 편하게 살지. 아이, 그게 아니고. 여튼 내가 총무라 다른 때보다 짐도 많고 하니까 당신이 공항까지 좀 데려다줘요. 나 혼자서는 좀 버겁네. 이럴 때 우리 부부 인꼬라고 부러워하는 것도 좀 즐기고. 마누라는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쏙 빠진다.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고는 입을 다물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며느리 고곳이 나를 핫바지로 보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한다고? 내가 며느리를 피해 다니는데 오히려 집에서 가출하고 싶은 지경이라고? 이젠 어쩔 수 없다. 내가 요령껏 알아서 피하는 수밖에. 와이프를 공항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들어왔다. 3박 4일 동안 나도 낚시나 다녀올까 생각하며 집에 낚시 장비하고 옷가지를 챙기러 온 것인데.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그래. 잘 쉬고 있었어? 네, 아버님 오기만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이거 보세요. 며느리가 손에 붕대를 감고 있다. 아침만 해도 멀쩡하던 손에 왜 붕대를 감고 있는지. 아버님들이 아침 준비하다가 칼로. 영락없이 도망도 못 가고 내가 며느리 시중을 들게 생겼다. 왠지 당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다. 와이프가 같이 있을 때는 조용조용하게 있는 듯 없는 듯 지내더니 가자마자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나 싶었다. 내가 아침밥까지 차려서 며느리한테 대령하고 수발해야 하나? 아니지. 나는 그냥 나간다고 친정 다녀오라거나 알아서 편하게 집에서 쉬라고 해야겠다. 며느라가 그동안 시부모님 모시느라 힘들었을 텐데 나도 며칠 낚시 다녀올 테니 어머님 없을 때 편히 쉬어라. 제가 안 다쳤을 때라면 몰라도 하필 손을 다쳐서 많이 불편해요. 아버님 같이 계시니 안심하고 있었는데 며칠 집 비우신다니 저 다쳐도 신경 안 써주시는 것 같아 속상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그냥 나 몰라라. 짐 싸서 나가자니 영 기분이 찜찜하다. 그래? 그럼 일단 아침부터 먹자. 나는 부엌으로 가서 간단하게 계란 볶음밥을 하고 김치를 꺼내 차렸다. 와, 아버님 너무 맛있어요. 색깔도 이쁘고. 아버님 최고. 옆에 서 있다가 숟가락으로 후라이팬에 있던 볶음밥을 한 입 떠서 먹어보더니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나를 와락 안았다. 그 정도는 아닌데 너무 오바 아니냐? 에이, 아버님이 저를 위해 이렇게 요리도 해주시고 저 얼마나 감동이게요. 이건 단순한 계란볶음밥이 아니라 사랑이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와의 괴로우면서도 아쉬운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아니, 여보, 며칠 만에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어? 며느리가 보약이라도 해다 먹인 사람 같네. 먹었지. 보약 원 없이 실컷 먹었어. 아내는 내 얼굴이 누렇게 뜬 것도 보이지 않나 보다. 내가 며느리한테 단단히 일러놓고 간 보람이 있네. 고게 보기엔 그래도 인간 도리는 좀 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내보내자. 젊은 애 답답하게 잡아놓지 말고. 뭐 더 가르칠 거 있어? 아니, 없어. 처음부터 가르칠 게 있다고 잡아둔 건가? 그냥 기 눌러서 우리 진호 편하게 살라고 하는 거지. 당신은 나서지 말고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요. 안 그래도 떡은 배 터지게 먹고 있네, 이 사람아. 그럼 됐지 뭐. 잔말 말아요. 진호 군대 제대할 때까지는 데리고 있을 거니까. 그래, 그럼 아들 녀석 제대할 때까지만 참자. 드디어 아들이 제대를 하고 이제는 나도 좀 해방인가 싶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집을 나가지 않고 계속 같이 살고 싶다고 한다. 애기 가지면 애기 시부모님이 봐주실 수 없냐고 물어본다. 나는 싫다고 했고 와이프와 아들은 좋다고 찬성을 했다. 며느리는 나를 보고 씩 웃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몰래 내 귀에 속삭였다. 아버님, 저 이제 그만 내치시고 받아주세요. 제가 지금처럼 즐겁게 해드릴게요. 누가 있겠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처제, 진정한 어른이 되는 날인데. 선물도 꼭 준비해 주셔야 돼요. 당연하지. 안 그래도 언니가 한 달 전부터 처제 챙기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고 있다고. 여자 애 낳을 때 잘해주면 평생 가는 것처럼 성년의 날도 처제한테 잘해주면 평생 가는 거라고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던걸. 역시 우리 언니. 선물이 뭔진 말 안 해도 아시죠? 당연하지. 향수는 벌써 고이 포장해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고 장미꽃은 내가 특별히 신경 써달라고 미리 주문해 놨지. 3가지인데 하나는 빠졌네요. 응? 뭐야? 내가 줄 게 더 있어? 호호,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전 그날만 기대하고 있을게요, 형부.
그래. 처제, 내가 알아보고 나머지 하나도 꼭 준비해 놓을게. 걱정 말라고. 우리 귀여운 처제는 막둥이로 아내와도 나이 차가 10년이 나는 아내에게는 딸 같은 존재이다. 우리 부부가 결혼하면서 한창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처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면서 따로 독립을 하게 되었는데 시골에 계신 장인 장모님은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고이 길러온 막내딸이 혼자 타지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에 걱정이 되어 전전긍긍 어쩔 줄을 몰라 하셨다. 아내도 처제가 혼자 생활한다는 것이 불안했는지 우리 신혼집에 좀 데리고 있다가 대학교 기숙사 자리가 생기면 기숙사로 보내고 싶다고 하였다. 집을 구해주는 건 문제가 없지만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여자 혼자 자취를 하기에는 너무 험하다는 것이다. 나도 처제를 워낙 어릴 때부터 봐왔고 형부하며 처음부터 잘 따랐기에 별 거부감 없이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데 동의했다. 우리도 아이를 가져야지 생각은 했지만 아직 30대 초반이라 급한 것도 아니니 처제가 기숙사로 떠나기 전에는 눈치껏 아내와 시간을 가지면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았다. 아내와 나는 맞벌이이기 때문에 평일에는 시간이 없고 서로 한가하게 얼굴 마주 볼 수 있는 날이 주말인데 주말엔 밀린 집안일도 하고 못 잤던 잠도 좀 보충하고 쉬다 보면 금세 월요일이었다. 시간이 여유가 생겨 데이트하거나 장보러 갈라치면 처제가 마음에 걸렸다. 귀가 축 처져 기운 없이 늘어져 있는 강아지처럼 보여 꼭 같이 동행하게 된다. 시골에서 올라와 만날 사람도 없고 아직 학기 초라 친한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니 나갈 때는 처제 먼저 챙기는데 처제, 마트 장 보러 가자. 네, 형부. 어느새 채비를 끝내고 소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주면 날름날름 잘도 먹는데 우리 아이 낳으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여보, 나 세탁기 돌린 게 있어서 빨래 널고 분리수거 할 테니까 당신이 미연이랑 나가서 장 보고 저녁에 먹을 초밥 좀 포장해 올래요? 할 게 많아? 같이 나가지. 아님 내가 집에서 일하고 있을게. 당신이 처제랑 나갔다 와. 바람도 좀 쐬고. 아니에요. 매번 당신한테만 집안일 시키고 우리끼리만 놀러 다니니까 미안해서 오늘은 내가 당신한테 양보할게. 날씨도 좋으니 당연천도 좀 걷고 둘이 데이트하고 들어와요. 언니 고마워. 그럼 오늘은 형부 내가 빌릴게. 그렇게 좋냐? 입이 귀에 걸렸네? 아내가 처제를 보고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형부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달라고 해. 한다. 밖으로 나와 당연천을 걷는데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이 불면 사방으로 꽃잎이 흩날려 그야말로 장관이다. 운동을 나온 사람들과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속에 파묻혀 우리도 눈이 즐거운 꽃구경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흐른다. 나는 형부랑 팔짱 끼고 데이트할 때가 제일 행복해. 나도 우리 강아지 같은 처제랑 팔짱 끼고 데이트할 때가 두 번째로 행복해. 응? 왜 두 번째예요? 난 첫 번째인데. 내가 손해잖아. 당연 첫 번째는 언니지. 내가 형부를 더 빨리 만났어야 하는 건데. 하하하. 나는 뾰루퉁하게 투정 부리는 처제가 귀여워 볼을 살짝 잡고 흔들었다. 언니, 우리 왔어. 데이트 잘하고 왔어? 아니, 형부가 나보다 언니랑 데이트할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해서 김이 팍 새버렸어. 호호, 자기도 참. 아내는 얼굴에 홍조를 띄우고 웃으며 나한테 다가와 허리에 손을 감으며 쳐다본다. 그런 아내가 이뻐 보이고 하루 종일 혼자 집안일 하랴 고생했다는 의미로 이마에 뽀뽀를 해 주었다. 아, 내 눈! 제발 내 앞에서는 자제해 주세요.
난 아직 미성년자라고. 호호, 하하. 우리 부부는 처제의 밉지 않은 호들갑에 다시 한번 웃었다. 미연아, 언니 오늘 회의가 늦어지는데 아무래도 새벽이나 돼야 일이 마무리될 것 같아. 언니 또 야근이야? 너무해. 오늘같이 특별한 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사고친 김대리 눈이 찢어져라 째려보고 있다. 나는 못 가지만 형부는 지금 너한테 출발한다고 하니까 화 풀어. 형부한테 내가 우리 미연이 극진히 잘 모시라고 했으니까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해. 성인 된 거 축하해 우리 동생. 그리고 사랑해. 고마워 언니. 나도 사랑해. 처제, 언니가 같이 축하해 줘야 하는데 나 혼자 오게 돼서 실망했겠는데. 그래도 내가 언니 목까지 축하해 줄 테니 너무 서운해 하지는 마. 네, 형부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음 우울하게 혼자 보내야 하는 성년의 날로 평생 기억됐을 거예요. 선물 잊지 않고 모두 준비해 왔어. 마음에 들 거야. 풀어봐. 남자한테 장미꽃 다발은 처음 받아봐요. 고마워요, 형부. 그 남자가 형부같이 멋진 남자라서 만족. 향수 뿌렸는데 어때요? 성숙한 여인의 향기로 어떤 남자든 넘어올 것 같죠? 당연하지. 눈빛만 스쳐도 쓰러지겠는걸? 그럼 오늘의 눈빛은 형부에게 쏘겠습니다. 우리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집으로 들어갔다. 늦은 밤 시간에도 아내는 집에 아직 귀가하지 않고 있었다. 형부, 저 성인 된 기념으로 술도 한잔 하고 싶어요. 그럼 내가 어른으로서 한 잔 따라줄게. 호호, 형부도 참.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선물도 주셔야죠. 이게 다인데? 에이, 제가 제일 바랬던 선물은 세 번째 선물이었는데 형부가 영 눈치를 못 채시니 어쩔 수 없지. 그럼 제가 가져갈게요. 처제!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 침대에서 눈을 떴을 때도 아내는 옆에 없었다.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차리고 있는 건가 싶어 주방으로 나가봤다. 아내 대신 처제가 앞치마를 두르고 아내 흉내를 내며 아침밥을 차리고 있었다. 처제, 잘 잤어? 네, 형부, 잘 잤어요? 저는 형부 덕분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에요. 내가 보기엔 그 전이랑 똑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럼 가까이 가서 더 자세히 봐야겠네? 내가 처제에게 다가가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훑어보는 신용을 하자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영락없는 새색시다. 정말 그 전 어리게만 보았던 처제는 더 이상 없다. 처제는 내가 계속 쳐다보자 괜히 부끄러웠는지 말을 돌린다. 언니는 회사에서 밤을 새야 한다고 전화 왔었어요. 어제 형부 전화 제가 대신 받았어요. 그랬어? 나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식탁에 놓여있는 접시를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형부? 응, 처제, 이게 뭐야? 딱 보면 몰라요. 형부를 위한 사랑과 정성의 계란 후라이. 아, 계란 후라이였어? 어떻게 해야 이렇게 태울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제가 처음으로 형부를 위해 준비한 아침이니 기분 좋게 먹어주면 좋겠어요. 처제, 우리 서로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걸 하자.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긴. 아침은 내가 차릴 테니 처제는 나 요리하는 거 감상하면서 기다리란 뜻이지. 호호, 네, 맛있게 해주세요, 형부. 후라이팬에 계란을 터뜨리고 양념통에 있는 소금을 몇 번 쳐서 간을 했다. 토스트 빵도 몇 개 노릇노릇하게 구워내는 동안 처제에게는 냉장고에 있는 오렌지 주스를 컵에 따라 달라고 부탁했다. 식탁에 둘이 마주 앉아 시식 시간이 되었다.
같이 아침 차려서 먹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이래서 결혼하나 봐요, 형부. 처제도 얼른 시집 가서 이런 행복을 누리라고. 전 형부가 있잖아요. 나 같은 남자 기다리다간 평생 혼자 살 수도 있어. 눈을 좀 낮추라고. 헤헤, 그럼 이렇게 언니랑 형부랑 계속 같이 살죠 뭐. 처제는 연신 맛있다를 연발하며 싱글벙글이다. 어때, 기가 막히지? 네, 형부 같은 남자를 만나다니 너무 좋아. 난 그냥 오늘 아침 식사 얘기하는 건데. 마냥 이렇게 느그적 대다간 둘 다 지각할 것 같아 처제의 머리를 흐트러지게 쓰다듬으며 얘기했다. 늦기 전에 어서 먹고 학교 다녀와. 넵, 그럼 이따 저녁에 봐요, 형부. 토스트를 입에 한껏 구겨놓고는 가방을 메고 나서며 처제가 인사를 하고 나간다. 나도 서둘러 출근을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인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내년에 먼 친척 누나가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조금 복잡해지는 바람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말해도 못 믿으실 저의 첫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첫 경험의 상대는 바로 내년에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그 친척 누나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제 총각딱지를 처음으로 떼준 절대로 잊지 못할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다니. 제가 그 결혼식에 가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연히 지금은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지만 아무리 멀어도 친척은 친척이다 보니 간간히 소식은 듣고 살았는데 결혼이라니 뭔가 믿겨지지가 않네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린 건지 이제부터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초반에 군대 입대를 한 달도 안 남겼을 때였어요.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군대를 갔거나 아니면 군대 입대 날짜를 받아놓고 마냥 놀고 있었어요. 저도 대학을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으로 친구들이랑 열심히 PC방을 다니고 술 마시며 놀고 있었습니다. 여자도 꼬시고 싶었고 동네에 헌팅할 수 있는 술집이란 술집은 매일같이 들락날락 거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동네에서만 놀다 보니 다들 건너 아는 사람이기도 하고 매번 보는 사람들만 보는 것 같아서 지루해하고 있던 찰나였는데 아는 놈이 바다에 놀러 갔다가 매일 밤 다른 여자들과 미친 듯이 놀다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녀석이 자랑하듯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흥분이 돼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바도 바로 빼고 친구 아빠 차를 빌려 남자 셋이서 바다를 보러 갔어요. 날씨도 미친 듯이 좋고 기분도 좋은 게 여자만 있으면 딱 좋겠더라고요. 서울에서 2시간 반을 달려 바다에 도착했는데 날이 좋아서 그런 건지 그 녀석 말대로 여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선 다들 몸매가 드러나는 래쉬가드나 비키니를 입고 있어서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몸매는 물론 얼굴도 이쁜 애들이 많아서 엄청 흥분되더라고요. 날 잡았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여자들에게 작업을 걸면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는 달리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남자친구나 일행들과 같이 왔거나
아니면 이미 같이 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희 남자 셋이서 오후 내내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봤는데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우리 셋이서 투브나 타고 놀았었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우리끼리 조개구이를 먹으면서 술을 먹다 보니 해가 떨어져서 날이 완전히 어두워졌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방에 들어가서 자려고 했는데 친구 녀석이 미력이 남았는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모래사장에서 여자를 찾아보자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오늘 하도 많이 거절을 당해서 더 이상 여자들한테 말도 걸기 싫었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고 했는데 도무지 포기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다시 해변가에 들어가서 여자를 찾았습니다. 저희와 숫자가 다르거나 남자와 있는 여자들은 다 빼고 나니 우리에게 맞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참을 찾아보다가 해변가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자 셋을 찾았어요. 하늘이 내린 마지막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우리 3명 모두 신나게 다가갔습니다. 밤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스타일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말을 꺼낸 친구 녀석이 자기가 가서 말을 걸겠다면서 갔는데 멀리서 봐도 분위기가 좋아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진짜 우리 3명이서 술을 먹다가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생각에 저도 같이 가서 친구를 도왔습니다. 한참 같이 놀자고 입을 털고 있었는데 그 여자 셋 중에 한 명이 저를 가만히 보더니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는 체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서로 통성명은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제 이름에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에서 자세히 봤더니 어릴 때 몇 번 모은 친척 누나였습니다. 그리 가까운 친척은 아니라서 자주 보진 않았는데 몇 년 전까지 큰 집에 온 가족이 모이면 종종 볼 수 있었어요. 저랑 3살 차이 나는 누나인데 어릴 때는 누나가 저를 예뻐해서 손잡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누나를 잘 따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먼 바닷가에서 그 누나를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누나도 친구들이랑 그냥 바람 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보고 왜 여자친구도 없이 이런 데서 여자를 꼬시고 있냐고 하는데 솔직히 쪽팔려서 뭐라고 할 말도 없었습니다. 군대 가기 직전에 여자 꼬시고 있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여자고 뭐고 누나한테 걸렸으니 김이 팍 새어버려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누나가 기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술이나 먹자고 해서 얼떨결에 같이 앉았어요. 다들 연상이었는데 3명 모두 예쁘더라고요. 예쁜 여자들은 예쁜 여자들끼리 논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우리 친척 누나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른들도 누나를 보고 크면 배우나 가수를 해야 한다면서 오디션도 알아보고 또래의 형들도 누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집 근처에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 예쁜 사람이 커도 예쁘더라고요. 살짝 염색한 머리가 뭔가 예전보다 성숙한 느낌이었고 짧은 치마와 딱 붙는 티셔츠에서 누나가 언제 이렇게 볼륨이 좋았지 싶었습니다. 그렇게 셋이서 둘러앉아 한참을 술을 더 마셨어요. 오히려 누나들이라 더 편하더라고요. 남자 셋, 여자 셋이라
짝 맞춰 파트너를 정하고 놀고 있었는데 누나는 제게 어딜 누나 친구들을 넘보냐면서 제 팔에 팔짱을 끼고는 강제로 누나 옆에 앉아있게 했어요. 다른 누나들도 다 예뻤지만 우리 친척 누나가 가장 예뻤기 때문에 사실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세 커플로 나뉘어서 게임도 하고 바닷가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초여름밤의 날씨가 살짝 쌀쌀하더라고요. 어디 들어가서 술을 더 먹기에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각자 커플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어요. 다들 술이 어느 정도 취한 상태라서 누나 친구들이 제 친구들 팔짱을 끼고 걸어갔습니다. 저와 누나도 조금 걷다가 해수욕장 근처에 별로 갈 데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방을 잡고 들어갔어요. 친척 누나랑 뭔가를 할 생각은 아니었고 오랜만에 만났으니 술이라도 좀 더 마셔야겠다 싶어서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서 방을 잡았습니다. 이런 곳을 누나와 함께 올 줄은 몰랐어요. 약간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누나가 너무 자연스럽게 행동해서 저도 의식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니라 친척 누나니까 한 방에서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면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누나가 제게 군대는 언제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숨길 수도 없겠다 싶어서 사실 얼마 안 남아서 가기 전에 한번 신나게 놀아보려고 애들이랑 다 같이 날 잡고 바다에 놀러 온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누나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나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고 갔어야 했는데 방해를 한 거 아니냐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자랑 못 놀아서 아쉽긴 했지만 누나 만난 걸로도 반갑고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누나 만나서 좋다고 대답을 했더니 별거 아닌 말에 누나가 좋아하더라고요. 잠시 후에 누나가 여자친구도 없는데 오늘 헛땅치고 서울 올라가도 괜찮냐고 또 묻길래 다른 친구들은 다들 좋은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아쉽긴 아쉽다고 했더니 그 대답을 들은 누나가 슬쩍 웃더니 그럼 너랑 나랑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면서 점점 제게 다가왔어요. 술이 취해서 그런지 누나도 더 예뻐 보이고 우리가 이래도 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제가 조금 망설이고 있었더니 저보고 가만히 있으면 누나가 군대 가기 전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의 얼굴이 제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 눈을 감아버렸고 잠시 뒤에 입을 맞추고 누나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어차피 방의 침대는 큰 것 하나뿐이어서 같은 침대에서 자야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릴 줄은 몰랐습니다. 결국 그날 누나는 저를 넘어뜨려 제 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고 저는 그렇게 처음을 친척 누나에게 줘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누나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우리 친구들끼리 해장하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다들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대답 대신에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더라고요. 자기는 앞으로 연상만 만날 거라고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만나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저도 올라오는 내내 머릿속에서 전날 밤에 누나랑 키스했던 상황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누나에게 연락은 따로 없었었는데 저는 좋은 추억을 안고 군대에 갈 수 있었어요. 군 생활 내내 누나를 생각하며 외로움을 많이 달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나를 생각하면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술에 취해 하룻밤 쉴 수는 절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날 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왠지 창피하기도 해서 먼저 연락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누나가 결혼이라니. 제가 그 결혼식에 나타나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저에게는 언니가 한 명 있는데 사이가 아주 좋고요. 어릴 때부터 항상 언니가 저를 많이 챙겨주고 저도 언니를 많이 따랐어요. 밝은 성격인 저와는 다르게 언니는 상당히 얌전하고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언니는 공부도 잘했고 저는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언니가 2년 전에 연하남이랑 결혼을 했는데 저랑 1살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언니와 형부와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서 저만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되는데 형부는 그런 저를 보면서 여자 혼자 살면 위험하다며 이 위험한 세상에 절대 안 된다며 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제 걱정을 많이 해주는 형부 덕분에 나를 동생처럼 예뻐하고 챙겨주는 마음이 그저 고맙기만 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원룸에 살았는데 불편함을 감수하고 30분 거리에 있는 언니 부부네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언니네 부부집은 넓은 편이어서 안 쓰는 방도 있었고 화장실도 2개라 제가 생활하는데 아주 큰 지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부부끼리 살다가 이렇게 한 명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불편한 게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치만 제가 아쉬운 입장인지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했고 심지어 고향이 지방이라서 서울 생활은 너무 어렵더군요. 아는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다 보니 내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반복하기 일쑤였습니다. 언니는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월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언니가 취직했을 때 왜 그렇게 월급을 많이 받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응급실 간호사라서 야간 당직이 아주 많다고 하더군요. 밤에 일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는데 본인은 야근이 워낙에 많으니 월급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을 하고도 여전히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퇴근하고 오면 형부가 혼자 있는 날도 많았죠. 집에 남자 혼자만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 전부터 종종 봐서 그런지 형부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별로 어색함은 없었어요. 또 제가 성격도 활발하고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는 데다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스타일이라면서 형부가 같이 살게 되면서 저의 이런 면을 더 잘 알게 되고 좋게 봤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사람이 너무 조용하고 무게 잡고 있으면 꼴불견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편했던 형부가 얼마 전부터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주말이라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언니는 근무 때문에 출근을 한 상태였고 형부가 심심하지 않냐며 할 일 없으면 같이 나가서 영화나 보자더라고요. 그날따라 집에서 편하게 쉬고 싶었는데 같이 사는 입장에서 이런 사소한 걸 한번 거절하기 시작하면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아서 함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 보면서 스킨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형부랑 약간의 스킨십도 조금 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냥 손만 살짝 스치는 정도였어요. 가볍게 기댄다든지 약간의 터치 정도만 있을 뿐이었죠. 이런 걸로 오해할 수도 있기는 한데 절대 진하게 스킨십을 하지는 않았어요. 영화를 보는데 최신 영화관에서 봐서 그런지 액션씬에서 의자가 마구 흔들리더라고요. 그때는 형부가 저를 잡아줬는데 다시 후다닥 팔을 치우면 오히려 더 이상해 보일 것 같아서 영화 보는 내내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분위기상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형부랑 팔짱까지는 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에 맞춰서 팔도 잡게 되고 흔들리면서 손도 잡다가 형부는 아는지 모르는지 형부 팔이 제 몸에 스치기도 하면서 그때부터 왠지 모를 야릇한 분위기가 둘 사이에 살짝 감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형부가 이 영화를 골랐는데 이런 걸 알고 이 영화를 예매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정말 어쩔 수 없이 옆 사람과 이렇게 꼭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영화였어요. 영화가 끝나고 저는 어색한 마음에 밖에서 돌아다녀봤자 뭐 하겠냐며 집에 가서 편하게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쉬자고 말했습니다. 간단하게 족발을 시켰는데 아쉬운 마음에 냉장고에 있는 소주와 맥주를 마시게 됐고요. 소주랑 맥주를 섞어 먹다 보니 대낮부터 금방 취하더라고요. 그날 술을 좀 많이 마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갑자기 저한테 얼굴을 쑥 들이미는데 화들짝 놀라서 일단 밀어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가? 내가 가족이라는 걸 잊고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그랬을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거부감이 확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몇 잔 더 했더니 그대로 거실에서 대자로 뻗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언니가 괜찮냐며 해장국을 끓여주더라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잠이 들었는지 수치도 하나도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형부가 그렇게 얼굴을 쑥 들이밀면서 저에게 도발을 했던 게 사실은 그냥 장난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괜한 오해를 했나 싶더라고요. 혼자 미안해져서는 다시 또 예전처럼 친한 오빠 같이 돼 있네요. 그런데 형부는 그 이후로 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만 생기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었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법한 사소한 외로움이라든지 자기는 어떤 여자 스타일이 좋다는 말들을 하기도 했고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본인이 살아온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어요. 무엇보다 가장 이상했던 점은 언니가 당직만 서는 날이면 저한테 술을 마시자고 하더라고요. 뭔가 기회를 잡아보려는 꿍꿍이가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술을 마시자고 하는 그 말이 그렇게 순수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런 거는 느낌으로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정도는 같이 마셨는데 재빨리 자리에 일어나서 자러 들어갔고요. 그 외에는 바쁘다면서 다 거절을 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제가 퇴근 후에 회식이 있어서 직장 동료들이랑 술을 많이 마셨었는데 그날도 역시 언니는 당직이라 집에 없고 평범한 혼자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딸딸한 제가 먼저 형부에게 오랜만에 우리 형부랑 술 한잔 해야겠다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형부는 저에게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귀여워해줬어요. 그렇게 맥주를 연신 마시며 회사 생활에 어떻니 저떻니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나 늘어놓고 있었고 세상 살아가는 가벼운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그러다 정말 두 사람 다 많이 취했습니다. 형부가 갑자기 저에게 본인과 제가 성격도 너무 맞는 것 같고 생각하는 것 같고 살아온 모습도 비슷한 것 같아서 저만 보고 있으면 막 웃음이 지어지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챙겨주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형부로서 처제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를 더 많이 알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뭔가 다르게 들렸어요. 저의 좀 더 깊은 곳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음흉한 눈빛과 말투였거든요. 마음 한편에서는 형부의 말이 저도 모르게 조금은 가슴 떨리는 속삭임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가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술에 취해서 저도 이상야릇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고 갑자기 형부가 저를 와라 끌어안는데 제가 거부하지 않았네요. 오히려 저를 끌어안은 형부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좀 더 도발했던 것 같아요. 박력 있게 저를 안아주는 그 기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이죠.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라서 말을 못하고 한동안 저를 빤히 쳐다보던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 기분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먼저 다가가서 입을 맞췄는데 그때부터 형부는 정말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알던 형부가 맞나 싶을 정도로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부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술 기운이었는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진정이 되자 우리는 죄의식과 허탈감을 느끼며 제정신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 형부는 잘못됐다면서 용서를 빌었고 저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왔어요. 간만에 해서 그런지 아래가 다 얼얼하더라고요. 그만큼 형부는 정말 박력이 넘쳤어요. 그렇게 저는 형부와 둘만의 비밀이 생겨버렸고 그렇게 그날 밤 언니가 없는 틈을 타 형부와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도 형부도 둘 다 성인이니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형부를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 진짜 술 때문이라는 말도 핑계 같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말로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저는 언니에 대한 죄책감으로 계속 혼란스럽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은 거겠죠. 형부는 원래 스킨십도 좋아하고 사람을 살갑게 대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한번 하는 걸 가볍게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니와 형부가 결혼하고 나서 형부가 저를 정말 많이 안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단순한 농도, 짙은 장난으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형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놀라서 그냥 악수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항상 똑같았거든요. 언니도 형부한테 하지 말라고 하고 화를 냈는데도 그러면 오히려 형부가 더 자기를 변태 취급했다면서 엄청 화도 냈었고요. 그리고도 계속 볼 때마다 제 등 뒤에 손을 안으면서 막 들이대는 것 같아서 불쾌했었거든요. 언니도 저한테 이사 갈 집 알아보라고 형부한테는 말 안 하고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라고 저한테 엄청나게 미안해했고요. 형부가 보면 언니를 진짜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나마 저한테 이상한 마음을 먹은 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은 했었는데 이렇게 속내를 다 드러내면서 저를 탐하는 걸 보니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저조차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네요.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들이대는 그 모습을 상상하니 지금도 조금 등골이 서늘합니다. 술이 왼수입니다. 정말 술김에 순간적인 충동이고 실수였는데 제가 지금 순탄했던 제 언니의 가정을 깨뜨린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도 많이 들고 마음이 힘드네요.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단기로 월세 구해서 우선 당장 나가서 생활하기로 해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요. 마음씨 착한 언니에게 상처를 줬다는 생각에 정말 너무 미안하고 밀려오는 죄책감에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뭐부터 해야 할지 아무런 판단이 되질 않습니다. 언니에게 잘못했다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조용한 거 보면 형부도 말은 안 한 것 같아요.